네, 안녕하세요. 삼성선물에 간다의 조혜민주입니다. 오늘 제가 온 곳은요,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오늘 촬영일자가 11월 6일인데요. 한국에서 나올 때는 뭐 패딩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두꺼운 외투를 입고 나와야 했어요. 근데 여기는 무려 30도가 넘습니다. 매우 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평소에 저희가 이제 채널에서 시황이라든지 이제 거래 정보들 위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쉬어가는 차원에서 싱가포르에 이곳저곳 소개해드리려고 싱가포르 출장을 왔습니다. 네, 사실 저는 싱가포르 이번이 되게 처음인데요. 싱가포르 하면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좀 엄격하다? 그런 이미지가 좀 떠오르는데요. 사실 한국에는 없는 싱가포르의 특이한 법들이 있어서 저도 좀 긴장하면서 몇 가지 좀 찾아봤습니다. 길거리에서 껌을 씹으면 550만 원 벌금을 내야 되거나 아니면 징역 1년을 살 수도 있고요. 또한 이제 횡단보도 50m 이내에서 무단횡단을 할 경우에는 싱가포르 달러로 1000달러, 원화로는 한 100만 원 정도 벌금을 물고 만약에 그 횟수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2배 이제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특이한 법들이 와이파이를 함부로 써도 이제 벌금이고요. 비둘기, 서울에는 상당히 많죠. 비둘기에게 모이를 줘도 벌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그 공중 화장실에서 물 안 내려도 벌금형이래요. 무려 이제 8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변기 뚜껑이 닫혀 있으면 심장 박동수가 매우 높아지더라고요. 좀 긴장도 되고 하는데 여기는 벌금 문다니까 저는 좀 안심하고 이용했습니다. 방금도 이용했는데 상당히 깨끗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약간 의문인 게 아니 벌금을 문다고 하면 화장실에 스파이가 있나? 아니 어떻게 화장실 문 안 내렸는지를 확인하지? 뭐 하는 좀 의문점이 들기도 하고 또 만약에 당일날에 좀 부득이하게 좀 많이 먹어가지고 화장실에서 소화를 못했다, 그래서 못 내렸다, 그럼 어떻게 하지? 하는 좀 그런 호기심이 들기는 했지만 일단은 벌금을 물린다니까 상당히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상점들 보면 어떤 쓰레기도 없고 너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싱가포르는 아무래도 좀 정돈이 잘 된 국가? 라는 이미지가 좀 강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법이 한 손으로 운전하면 또 벌금입니다. 80만 원 정도 이제 벌금을 무는데요. 요즘에 이제 90년대 생활상을 좀 보여주는 그런 예능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저는 항상 오렌지족들이 생각이 나는데 이제 티코 같은 거를 이제 몰고 이제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그리고 왼손으로 이제 그 창문대에다 걸고 야 타를 외치는 순간 이제 80만 원이 화르륵 타버리는 그런 이제 부득이한 정말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 싱가포르이 왜 이렇게 벌금을 많이 매길까? 소위 왜 원벌주의일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보면요. 다인종 국가라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싱가포르는요 60년대에는 서울보다도 더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점차 이제 간척 사업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부산 정도의 넓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산 정도 넓이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인구가 대략적으로 570만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중국계가 74%,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인들이 13%, 그 다음에 타미린이라고 불리는 이제 인도 계열 이제 분들이 이제 9%, 그리고 나머지 이제 기타 외국인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질서를 조금 더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엄벌주의가 적용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온 이곳은 바로 주얼창이라고 하는 이제 창의공항 안에 있는 이제 시설인데요. 지금 저렇게 떨어지는 폭포들은 다 빗물로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빗물을 이용해서 이제 내부 순환 환기도 되고 습도 조절도 하고 온도 조절도 하는 뭐 이런 기능을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식물들은 총 600여 종 이상 된다고 하네요. 사실 도심 쪽에 이렇게 푸르른 숲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사실 싱가포르이 국제적인 좀 허브로 이용하려고 이렇게 좀 시설들을 잘 해놓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엘리멘탈이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엠버 가족들이 이제 그 엘리멘탈 시티로 이주를 하면서 보시는 약간 풍경과 좀 닮아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아마 이쪽을 좀 착안해가지고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멋있죠? 네, 선물 시장에서도 싱가포르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3가지 키워드로 한번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아시아의 네마리용. 두 번째, 세계 3대 정유시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런던, 그다음에 뉴욕, 도쿄를 이은 네 번째로 가장 큰 외환시장을 보유한 국가인데요. 사실 삼성선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잘 아시죠? 싱가포르 거래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거래량이 많은 거는 시카고 거래소예요. 금융투자협회 자료도 그렇고 저희 회사 자료를 봐도 그렇고 뭐 거래량이라든지 아니면 거래 대금이라든지 훨씬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싱가포르 거래소가 아닌 사실 시카고 거래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거래소, 일본 거래소, 홍콩 거래소 상품들이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홍콩 거래소 상품들이 더 거래가 많이 돼요. 싱가포르보다는요. 홍콩 거래소에는 이제 항생 상품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언젠가는 이 순위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홍콩 거래소에 이제 거래량이 많아지게 된 이유는 그 성강퉁, 후강퉁이라고 해서 선정거래소 주식이랑 상하이 거래소 주식을 홍콩 거래소 통해서 이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홍콩 거래소 상품들이 이제 좀 많이 거래가 됐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2019년에 홍콩 이제 민주화 운동도 있었고, 그다음에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중국의 좀 강력한 봉쇄 정책이 홍콩에도 적용이 됐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이 홍콩보다는 이제 싱가포르로 좀 이동해 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가령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패밀리 오피스인데요. 패밀리 오피스라는 거는 자금력이 큰 가족 회사의 이제 자금들을 다루는 이제 그런 회사인데요. 이런 회사들이 원래는 이제 스위스라든지 홍콩에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 대비해서 싱가포르에 7배에서 8배 정도의 패밀리 오피스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또 원래 홍콩이 IPO의 꽃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뭐 기업 공개라고 하죠. 그런데 뭐 2022년에는 뭐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70% 가까이 숫자가 이제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어쩌면 이제 탈홍콩의 영향으로 이제 싱가포르가 수혜 혜택을 좀 받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주얼창이 공항 보면서 뭐 싱가포르 소개 한번 드렸는데요. 왜 요즘 싱가포르가 떠오르지? 하는 이제 의문점이 풀렸을까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싱가포르 거래소 직접 찾아가서요. 싱가포르 거래소 곳곳을 이제 소개하는 뭐 그런 시간을 가질 건데요. 구독,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